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움이 이창희입니다. 이제 하반기 채용 시즌도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요. 이제 서류 공고가 뜨는 데는 거의 없고, 이제 다 면접을 진행하거나, 이제 뭐 발표가 난 기업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내년 입사를 앞두고 있는 이제 취준생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저도 이제 이번 하반기 동안 저희 건국대학교랑 저희 경기도 일자리재단 자바바에서 이제 취업 멘토링을 하면서 한 10분 정도 이제 마케팅 직무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좀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번 시즌에 괜찮은 성과를 내서 취준생을 탈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쉽게도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이번에는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많아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많은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근데 제가 뭐 그분들의 서류는 봤지만 제가 그분들의 합부를 평가하는 사람은 아닐 뿐더러 이제 면접도 제가 본 게 아니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어떤 점이 부족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스펙이 남들보다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뭐 스펙을 좀 쌓아서 내년 상반기 취준 때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본 게, 그러면은 생각하시는 스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땐 오픽 이런 말씀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토스, 뭐 토익 같은 영어 성적, 아니면 뭐 한국사, 커멀 이런 자격증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들은 잘 갖추고 있지만 내가 갖추지 않아서 부족하다 보이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취준할 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직장 생활도 한 3, 4년 하면서 돌이켜 봤을 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오픽, 토스, 커멀 좋은 자격증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걸 하시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토스나 오픽, 뭐 토익 같은 이거 어학 성적은 취업할 때 없으면 불안하죠. 또 실제로 그런 것들로 유무로 필터링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점수도 뭐 일정 점수 아래로는 아예 필터링 하는 것들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직무가 아니면 어학 성적들은 일정 점수만 갖고 있으면은 그 이상 더 올릴 노력을 많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리려는 노력보다는 그 점수는 유지만 하고 다른 경험과 스펙과 역량을 쌓아서 스스로에 대한 매력을 어필하는 게 좀 더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볼 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높은 점수를 다 갖고 계실 거잖아요. 뭐 오픽도 IM2, IM3, IH 갖고 계실 거고, 토익도 한 뭐 800, 뭐 750, 850 갖고 계실 텐데, 그 오픽을 뭐 굳이 AL을 만들겠다, 토익을 뭐 990점을 찍겠다, 그것들은 이제 드리는 노력들에 비해서 보이는 성과가 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외에 좀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본인의 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디테일한 직무에 대해서 마케팅도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퍼포먼스 마케팅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컨텐츠 마케팅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그런 직무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산업군의 그 직무들이 어떤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하려고 하는지, 우대 조건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우대 사항들을 맞춰두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이제 뭐 좀 해외 쪽에 마케팅을 하실 분들은 어학 능력이 필요하니까 오픽 AL이라든지 토스 레벨 7 같은 것들은 당연히 뭐 받으셔야 되고, 그 외에 뭐 SQL 같은 데이터 자격증들을 요하는 마케팅 직무들이 많은데, 당연히 그러면 뭐 데이터 자격증들 따놔야겠죠. SQL이라든지 아니면 ADSP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어쨌든 어필할 수 있고, 사실상 뭐 우대 사항이 있으면은 그 사항들 갖추고 있는 사람들 거의 99% 서류를 통과시킨다 보면 되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 특히 이런 직무는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 우대한다더라 라고 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는 그거 꼭 맞춰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한국사, 토익, 오픽 이런 것들은 뭐 공기 같은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죽죠. 근데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뭐 잘 살 수 있진 않아요. 남들도 똑같이 이제 마시는 공기니까. 그처럼 이제 남들만큼 하는 건 차별화를 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도전한 자격증 시험들 모두가 이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탈락하게 되면 이 시간은 어떻게 붕 뜬 거죠. 그럼 나는 지금의 나나 6개월 뒤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나인데, 나이만 들어서 좀 더 불리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블로그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블로그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취업의 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이고요. 나아가자면 이제 뭐 취업 이후에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블로그거든요. 그 취업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채용 공고를 보면 자기소개서를 확인한 다음에 글을 쓰죠.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통과를 하면 면접을 보고 뭐 인적성은 별개로 치고요, 입사를 하게 됩니다. 합격을 하면. 그때 봤을 때 이제 자기소개서는 이제 문항별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역량에 걸맞는 나의 경험을 소재로 선정을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면접에서는 나 자신의 역량과 매력을 어필해서 이제 합격의 길로 가는 건데, 이 과정을 딱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소재용 경험을 쌓는 거고, 그 소재들을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글을 쓰는 거고,
면접 때 말을 잘해서 매력적으로 돋보여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뭐 토스, 오픽, 뭐 컴활 이런 자격증들이 이 과정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약간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뭐 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약간 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우선 블로그에 대해서 뭐 보기만 해봤지 직접 해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블로그를 꾸준히 하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성실함, 꾸준함이죠. 블로그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야지 늘어요. 뭐 글 실력이 늘 뿐만 아니라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파워 블로그로 가는 지름길은 이제 꾸준하게 하는 건데 당시 이 꾸준함 자체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0 MZ세대가 취업을 되게 힘들게 했는데 퇴사도 많이 해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퇴사가 굉장히 골칫거리거든요. 힘들게 뽑아놨는데 나가. 힘들게 키워놨는데 나가. 그럼 또 새로 뽑아야 되니까 인사팀에서도 골머리고 회사에서도 골머리고 그래서 안 나갈 만한 사람을 좀 뽑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힘든 회사일수록 뭐 문화가 수익적이라든지 업무가 힘들다든지 그런 회사일수록 좀 꾸준함을 어필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블로그라는 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시간도 좀 들고 글 하나 쓰는데 적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도 들고 근데 이걸 견디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 결과가 나오는 게 블로그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내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면서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취준생분들의 멘토링을 해주다 보면은 자기소개서도 많이 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자기소개서들이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와닿지 않는 자기소개서들이 꽤 많았어요. 이제 글을 쓸 줄은 아는데 매력적으로 쓰는 법을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죠. 블로그를 하다 보면 어쨌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글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단어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작문 능력이 올라가면서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작문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블로그를 하실 때 단순히 뭐 일상 기록용 블로그 챌린지로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많이 읽게 만드는 포스팅을 작성을 해서 이제 파워블로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게 이제 블로그를 하는 취지입니다. 파워블로거가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됐을 때 결과가 굉장히 취업할 때 유리해요. 블로그가 잘 됐다면 파워블로거가 되었다면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용돈벌이도 되고 물론 그 교통비 정도 돼요. 그 외에 이제 블로그 잘 되면 협찬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내가 협찬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취준생일 때는 돈이 별로 없어서 이제 비용 때문에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고 다양한 데를 많이 가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감정들, 느낌들은 이제 뭐 내가 면접 때를 말을 한다든지 자소서 쓴다든지 다 쓸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조회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콘텐츠 소재를 선정을 하고 포스팅의 제목을 작성을 하고 글을 쓰고 사람들이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은 뭐 댓글 반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인 글을 써서 유입을 시킬 수 있을까? 뭐 네이버는 뭐 상위 노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 블로그를 써나가는 과정이 이제 뭐 콘텐츠 기획력은 뭐 물론이고 데이터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막 이런 것들 다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만능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역량들은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자기소개서에 어필을 하고 싶은 역량인데 마땅한 뭐 경험 사례가 없어서 못 썼던 역량들이기도 해서 그런 역량들의 사례를 키우는데 블로그도 굉장히 적합하고요. 게다가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의 뭐 서비스나 제품을 어떻게 널리 알려서 고객들을 보게 하고 구입을 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전체적인 과정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런 블로그를 하면서 고민했던 수많은 경험들과 시간들은 분명히 마케팅을 할 때도 유효할 거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이제 만능 소재가 돼요. 이제 뭐 저는 파워블로거입니다 하는 경우도 많았고 저는 그때는 한 하루에 한 4, 5천 명 들어왔거든요. 그 말고도 이제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차민 씨는 어떤 걸 잘하세요? 강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뭐 추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저는 카피 잘 쓰고 콘텐츠 기획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접관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라고 묻겠죠. 그때 제 블로그 조회수가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루에 3,000명 들어오는 파워블로그고 지금 누적 200만 명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치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되는 거니까 설득력 있는 말이 될 거고요. 좀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럴 때는 제 블로그라도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만약에 그 지원한 회사의 글 소재가 내 블로그에 있다면 네이버에 이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제 글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보면서 면접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어쨌든 면접 주도권을 나한테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를 끌고 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다른 분들은 뭐 유학 갔다 온 경험도 좋은 경험이지만 물론 뭐 알바하신 경험도 있고 대외 활동하신 경험도 있지만 다 좋은 경험인데 다 비슷한 경험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파워블로거라는 건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고 게다가 우리 회사 소재로 한 글들이 바로 뜬다? 이 사람이 쓴 게? 그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속한 산업에 특화된 블로거다?
그러면 와, 더 어필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뷰티 블로거가 됐어요. 아니면 IT 블로거가 됐어. 근데 뷰티 회사에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 거야.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오픽, 토스, 커머를 준비하신 분들보다는 뷰티 파워 블로거인 여러분께서 좀 더 이제 좀 돋보일 수 있겠죠. 좀 더 트렌드에 민감하게 어필할 수 있고 좀 더 아는 것도 많을 거고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블로그 경험이라서 여러분들께 블로거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블로그 챌린지에 머물지 말고 파워 블로거가 돼보라 라고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있어요.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 블로그도 요긴하실 수 있어요. 요새 약간 또 이제 인플루이언서라고 이제 인플로이 그 노동자랑 이제 인플루언서의 합성어인데 회사 직원이 회사의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자신의 SNS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면서 이제 명예 홍보대사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입사 포부에서도 저는 이번에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 A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 애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제 일은 당연히 열심히 할 거고 성과도 잘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퇴근하고도 블로그를 통해서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돼서 회사의 명예 홍보대사가 되고 싶습니다. 금잔디 그러면 명예소방관. 게임 끝.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잘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입사 포부를 이렇게 말하면 플러스 알파 가점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지 뭐 딴 것들을 잘 말씀 못하셨으면 이건 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싶네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마케팅 직무를 준비한 취준생분들이 왜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성실함이란 역량도 얻을 수 있고 자소서의 기본인 장문 능력도 얻을 수 있고 파워블로거가 된다면 이제 뭐 콘텐츠 기획력도 어필할 수 있고 분석력도 어필할 수 있고 트렌디함도 어필할 수 있고 그 외 면접에서도 만능 소재가 될 수 있고 입사 포부 말할 때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회사의 산업과 걸맞는 블로거라면 좀 더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좀 블로그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블로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케팅 직무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험들을 실시간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이제 뭐 공모전일 수도 있고 대외 활동일 수도 있고 블로그일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경험을 실제로 쌓아가면서 내 역량을 실제로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쌓아 올려가면서 다음 상반기를 대비하시면 확실히 두드러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 역량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알맞은 툴을 선택을 해서 뭐 지금 하반기일 수도 있고 그냥 상반기일 수도 있고 꼭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